네, 안녕하세요. 평구축입니다. 오늘은 어쿠스틱 믹스 하는 거 리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 곡은 좁은 문의 바보로라는 곡이고요. 구성은 보컬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랑 첼로 한 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아노 한 대 없는 아주 무난한 곡이고요. 네, 스트리밍 사이트에 전부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곡 괜찮다 하시면은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오늘 또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또 들어보면 약간 느낌이 좀 다르겠죠. 한번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컬 소스인데요. 보컬은 이제 튠까지 부탁을 받은 상황이었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저는 튠을 뭐 돈을 받았든 안 받았던 이렇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바리 오디오로 할지 아니면 멜로다인이나 안타레로 할지 결정을 좀 하는 편인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바리 오디오로 작업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안타레 오토튠으로 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소스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멜로다인으로 한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에 맞는 걸로 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이제 튠마다의 장단점은 있겠죠. 지금 바리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그 다이내믹, 이런 비브라토 표현을 이제 올리고 내리는데 굉장히 불편한 면이 있어요. 멜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엄청 깔끔하게 더 증폭시키거나 더 완전 확 줄이거나 요게 좀 자유롭게 되는 편인데, 이제 바리 오디오는 그런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좁히는 것밖에 안 되고 넓히는 건 이 이상 넓힐 수가 없어가지고 뭔가 바이브레이션 폭이 어색할 때 만지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 다이내믹 폭이 좀 더 넓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적어놔요. 6마디에 첫 번째 박자 있는 이 단어를 약간 이것만 멜로다인으로 따로 뽑아가지고 이제 다이내믹 폭을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는 편입니다. 사실 튠은 특별할 게 없고 그냥 거의 정튜닝 해줬고요. 그리고 오디오 워프 그 박튠한 것도 살펴보면은 약간 몇 군데만 이런 식으로 좀 건드렸어요. 좀 너무 이 부분은 너무 안 맞는다 싶은 부분만 좀 건드렸고, 믹스가 다 끝난 다음에 이 가창자가 연락이 저한테 와서 이 부분을 일부러 좀 뒤로 민 거예요, 이런 소통이 좀 있었어서 그런 소통을 하면서 좀 디테일을 맞췄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튠과 박자가 끝난 소스 대신에 이펙터는 아무것도 안 걸린 그 소스를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펙터를 하나하나 건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아무것도 안 걸린 소스를 제가 후렴 부분을 한번 틀어볼게요. 시린 바람이 새어들어도 그냥 옷깃을 여미고 말지.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은 약간 중간중간에 소리가 조금 씹히거나 자체가 약간 바뀐 티가 좀 나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타나 어떤 다른 악기들에 가려질 정도면은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최대한 없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 사람이 음이 좀 나가서 박자가 나가서 바꿨는데 아주 정말 디테일하게 들었을 때 조그맣게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범위는 무조건 다른 악기랑 틀었을 때 티가 아예 나지 않는 선에서만 어쩔 수 없는 거지, 웬만하면 저런 부분은 아예 없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어떤 걸 걸어왔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건 거는 버추얼 믹스렉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거의 모든 소스에 다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의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6개 모델 중에 지금 브리티시 니브, 그러니까 니브죠, 니브 1073으로도 유명한 이 니브 제품을 모델링한 거를 쓰고 있고, 대신에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노이만 U67 모델링을 해놓은 요 모델링 일부 넣어줬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목소리 자체가 되게 예쁘게 잘 뽑히긴 했는데 문제가 약간 그 로우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U67의 모델링을 집어 넣어가지고 부족한 저역대를 좀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껐다 켰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시린 바람이 새어들어도 시린 바람이 새어들어도 이게 이어폰이나 헤드셋으로 들어보시면은 약간 미세하게 중음대가 차오르는 거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은근히 치차름이 많길래 꽤나 세게 나오길래, 특히 이런 곡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치차름이 너무 강조가 되면 안 돼서 처음에 다른 거부터 안 걸고 치차름을 제어하는 DS부터 걸어준 모습입니다. 좀 잘 들리는 새어 들어도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볼게요. DS 없이 들으면은 새어들어도 새랑 트 이런 부분이 뭔가 들이 아니라 트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걸 걸어주면 새어들어도 그죠, 치차름이 약간 레벨이 약해지면서 좀 더 소리가 부드러워진 걸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건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UAD의 LA2A 제품입니다. 이거는 컴프레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곡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완전히 좀 크게 튀어나온 부분 한 군데 있어요. 이 부분을 제외하는 거 이외로는 웬만하면 컴프레서가 안 걸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오면은
누군가 나에게 위로하길. 그쵸. 평소에는 아예 걸리지 않고 이렇게 제일 큰 부분 한 군데만 걸어놨고, 사실 이 LA2A를 건 목적 자체가 이 LA2A 자체에 좀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는 질감을 사용하기 위해서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LA2A를 원래 유니티 값이 20이에요. 유니티 값이라고 하면은 인풋과 아웃풋 소스가 일치되는 값이 유니티 값인데, 그 유니티 값 이상으로 레벨을 되게 많이 키워놨죠. 이 LA2A의 질감을 좀 풍부하게 쓰고 싶어가지고 레벨을 많이 키운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건 거는 니브 88RS입니다. 니브 88R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맨 처음에 모델링을 니브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니브 모델링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니브 88RS를 걸어가지고 채널 스티브로 되게 여러가지 작업을 해준 모습이 보이는데요.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은 라인이 아니라 마이크 쪽으로 빼가지고 이 니브 88RS, 니브의 질감을 조금 더 많이 집어넣어줬고요. 그렇게 하니까 소리가 너무 커져서 이 패드를 켜준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80Hz까지만 깎는 로우 컷을 해줬고, 지금 게이트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게이트도 켜주긴 했는데 그다지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솔직히 트랙 자르기 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컴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인을 살짝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도 약간 걸릴 만치만 살짝 걸어주고, 그 다음에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3대 1 정도 해놓고, 릴리즈를 약간 길게 해놨어요. 한 230에서 한 250 정도 되게끔 릴리즈를 조금 약간 높여놓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컴프레서가 약간 전반적으로 걸리게끔 세팅해놔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누군가 나에게 위로하길. 넌 억울하단 말해도 계속 조금씩 그 컴프레서가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EQ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를 먼저 해주고, 이 1000Hz대를 하이 쉘브로 만들어서 에어함을 좀 더 살려줬고요. 나머지 세팅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570 언저리를 약간 넓게 해서 약간 올려준 모습인데, 녹음됐을 때 제가 맨 처음에 U67 그 마이크 모델링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했었던 거 목적 자체가, 그 녹음을 잘 받았는데도 이 가창자의 목소리 자체가 로우 미드 에너지가 좀 약했어가지고, 좀 로우 미드 에너지랑 그 바디감을 살려주려고 되게 전반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곡이 또 되게 따뜻하게 흘러가는 곡인데 로우 에너지가 너무 없다 보니까 듣기에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키워주고, 이 200대는 로우 쉘브로 깎아줌으로써 이 너무 과하게 쓸데없이 올라오는 소리들은 다 제거를 해준 상황이고, 이 EQ를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원래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클이랑 그 플로시브라고 하는 위치를 다 지워줘요. 이 플로시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입에서 터지는 파열음을 말해요. 그 이런 식으로 터지는 파열음을 없애는 건데, 저 RX8를 통해서 없애줬고, 그 다음에 클라클도 마찬가지로 입에서 나는 립 노이즈를 전반적으로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쩝쩝거리는 소리 있죠. 뭔가 입에서 터지는 이런 소리. 되게 이번 가창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는데, 되게 심하신 분들은 거의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 드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모든 가창자한테 이 클라클과 플로시브를 다 걸어가지고 제어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세팅이 돼 있는 소스다,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하게 들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소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스 같은 경우는 MEQ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MEQ랑 EQ 표현을 함께 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100Hz를 깎아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약간 올려주기도 했네요, 부스트를. 이건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000kHz대를 브로드 넓게 펼쳐가지고 부스팅을 꽤 많이 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20000Hz부터 해가지고 깎이는 이 하이쉐브로 깎이는 요거를 꽤 올려가지고 너무 과하게 나는 초고음을 좀 지워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MEQ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로우 미드가 많이 부족했다고 얘기했었죠. 바디감이 부족했었다고. 그래서 바디감을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좀 더 힘을 좀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200Hz 때는 계속 500이랑 700을 많이 올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깎아낼 수밖에 없어요. 어딘가 올라가면 어딘가 내려야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특히 200Hz대가 계속 머디하게 올라와가지고 좀 깎아준 모습이고요. 3000대의 이 가창자의 목소리에 되게 예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3000대의 헤르츠를 한 3.5 정도 올려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킨 상태로 들어보면은, 시린 바람이 새어들어도 그냥 옷깃을 여미고 말지. 네, 이런 식의 톤이 완성이 됐고, 마지막에 제가 키레이오프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변태 같은 EQ를 걸어줬는데, 이 EQ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말 기능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멀티밴드 컴프레서 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되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아주 디테일한 속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은 시린 바람이 새어들어도 그냥
옷깃을 좀 과하게 튀어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 멀티밴드 컴프레서로 제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끈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고 다 킨 상태에서 한번 또 들어보면은 비교가 이제 확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시린 바람이 새어들어도 그냥 옷깃을 여미고 말지. 시린 바람이 새어들어도 그냥 옷깃을 여미고 말지. 확실히 들었을 때 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고 좋아진 게 딱 느껴지시죠, 바로. 근데 이제 소리가 커져서 좋아진 거랑 소리가 커지지 않고 선명해진 거랑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스를 만질 때 개인 매칭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소리가 커져버려서 그냥 좋아졌다고 느껴져 버리면은 뭔가 거기서부터 객관적인 판단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좋아진 것인가, 내가 사운드를 예쁘게 만진 것인가, 아니면 소리를 내가 그냥 단순히 크게 해서 좋아진 것인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최대한 개인 매칭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보컬 자체를 저는 보컬 서밍이라고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이렇게 그룹 트랙을 굳이 걸어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보컬 원래 트랙에 그냥 마지막 단에 걸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약간 이게 습관이에요. 뭔가 그룹핑 해가지고 마지막에 버스 컴프레서를 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 만약에 트랙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굳이 이렇게 따로 서밍 트랙을 만들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버스 컴프레서를 이렇게 33609를 걸어뒀습니다. 왜냐면 이 곡 전체가 다 지금 닙으로만 웬만하면 통과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일부러 닙을 걸어가지고 레이시오를 빡세게 하고 게인을 플러스 2만 늘린, 그래도 질감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어택 스피드를 느리게 하고, 리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오토 1로, 그다음에 스레시홀드는 아예 걸리지 않는 상태로 냅둔, 이렇게 완전 버스 컴프레스 용도로 사용한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트랙 자체에 니브가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통과해가지고 약간 니브의 질감을 최대한 맞춰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브를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톤 정리할 때 잘 쓰는 게 이 패러럴 컴프레서예요. 똑같이 닙으로 사용하거나 그러면은 조금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튜브 테크로 사용해가지고 좀 더 이 로우 미드의 아쉬운 감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이 튜브의 질감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한 모습입니다. 대신에 패러럴 컴프레서 할 때 여러분께 하나 팁을 좀 드리면은, 패러럴 컴프레서는 저 앞에다가 이렇게 게이트를 하나 놓는 편입니다. 보컬을 사용할 때는 숨소리가 인지가 안 되면은 제대로 스레시홀드가 안 먹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숨소리는 아예 게이트로 잘라버린 다음에 그 뒤에 소스만 이렇게 튜브 테크로 들어올 수 있게끔 게이트 세팅을 해서 릴리즈를 되게 길게 해놓는 편입니다. 맨 앞에서 들어올 때 이 숨소리가 게이트를 통해서 안 들어가고 그 뒤 소스부터 컴프레서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그쵸,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어두운 이 부분이 숨소리고, 그 뒤부터 사운드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릴리즈를 5초로 해놨기 때문에 한 프레이즈, 한 문단이 아예 다 끝나야 게이트가 이제 새로 한 바퀴 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이트를 걸어놓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패러럴 컴프까지 건 것까지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시린 바람이 새어들어도 그냥 옷깃을 그쵸, 처음보다 훨씬 더 힘이 많이 생긴 상태이죠. 그 다음에 보컬의 리버브와 딜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지금 저는 룸리버브는 캐피탈 챔버를 사용을 했네요. UAD 제품이고요.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해주었습니다. 프리딜레이는 아예 0, 디케이는 제일 길게, 그리고 다른 건 아예 안 건, 완전 무난한 상태. 대신에 믹스가 15%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웻 솔로를 해놨기 때문에 완전 웻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완전 플랫하게 애들을 냅두고 디케이만 길게 한 다음에 이 방을 열심히 골랐어요. 내가 원하는 방 사이즈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질감이 나오게끔 골라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홀리버브 같은 경우에는 RT버브를 사용했네요. 제일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죠.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리버브는 또 이거 안 좋다는 평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퓨어 플레이트 굉장히 좋게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주었고요. 질감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타임은 길게 하고, 트리블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는 깎고 트리블을 올려서 되게 좀 시원하게 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H 딜레이죠. 이게 이제 딜레이감을 살짝 넣어가지고 그 리버브의 질감을 세게 해줄 때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 곡이 부드럽고 악기가 몇 대 없어서 리버브 질감이 많이 강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약간은 있는 게 항상 리버브가 좀 선명하게 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렇게 레벨을 조금 올려놓은 데 비해 롱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짝만 걸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은, 시린 바람이 새어들어도 그냥 옷깃을 여미고 말지.
네, 이런 식의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없던 거랑 그리고 전체 다 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린 바람이 새어들어도 그냥 옷깃을 시린 바람이 새어들어도 그냥 옷깃을 여미고 말지 이런 날 안아주는 당신을 보며 행복하다 하겠소. 상당히 들었을 때 깔끔하고 무난하게 들었을 땐 소리도 선명해졌고 그리고 커졌는데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커지거나 뭔가 듣기에 불편해지지가 않았어요. 다음 소스를 한번 볼게요.